선생님들 주제 선정 이유를 적을 때 이렇게 적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려면 아이들 해야죠. 안녕하세요, 한나린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난 프로젝트 영상과 이어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프로젝트 기간 설정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프로젝트 시작 전에 교사의 필수 사전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프로젝트 기간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기간은 사실 자유롭죠. 프로젝트 뭐 짧게는 진짜 2주도 하더라고요. 2주에서 뭐 10주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7, 8주 정도 주로 진행을 했었고요. 자, 근데 놀이 중심이 되면서 이것도 조금 기간이 나눠져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원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원의 경우에는요, 기간을 설정을 하는 원이 있어요. 기간 설정을 하는 원이 있고, 또 어떤 원의 경우에는요, 기간 설정을 하지 않아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기간 설정하는 원 있죠, 여러분들. 여기 경우에는요, 원에서 선생님들 우리 원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6주 동안 진행합니다, 이렇게 정해주는 원이 있고, 어떤 원의 경우에는 그냥 기간만 정하세요 라고 말하는 원이 있어요. 이게 사실 조금 더 낫겠죠, 이렇게 정해주는 것보다. 만약에 기간 설정을 해야 되는 원인 경우에는요, 교사가 꾸역꾸역 이 기간을 채워야 되는 그런 어떤 책임감에 시달려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간 설정을 하지 않는 원이 있어요. 이거는요, 대부분 이런 원의 경우에는, 제가 있던 원이 이랬는데요, 프로젝트를 진행하잖아요. 프로젝트 시기가 반마다 다를 수도 있고, 또는 시기는 같지만 반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당연히 어떤 게 좋은 거죠? 네, 이건 좋은 거예요, 제 생각에. 기간 설정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원에서 뭐 원감님이나 원장님이 만약에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면, 저는 정말 프로젝트를 반마다 다르게 그냥 그 반 아이들이 뭔가 흥미가 많이 생겼을 때 진행을 빡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간을 통일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놀이 중심에서는. 그거 자체가 저는 좀 사실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프로젝트 시기가 반마다 달라도 되게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 원은 뭐 한 학기에 한 번은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라고 얘기만 해두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흥미가 정말 많이 올라왔을 때 그거를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서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수 있는데, 어떤 반은 5월 달에, 어떤 반은 6월 달에, 어떤 반은 7월 달에 진행될 수 있겠죠. 조금 더 교사들에게 자율성을 준다면 조금 더 효과적이고 재밌는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제 바람이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기간도 우리 원은 6주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선생님들이 반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흥미에 따라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놀이 중심이 되면서 더더욱이 아이들하고 처음에 진행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흥미도가 많이 떨어지고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러면은 빨리 축소해서 빨리 마무리하고 프로젝트를 끝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애들이 관련해서 더 확장돼서 알아보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이 생겼다, 그랬을 경우에는 뭐 2달이고 3달이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에 따라서 기간의 자유를 준다면 조금 더 심도 있게 깊게 탐구하는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간 설정을 하지 않는 이런 원인 경우에는 이게 반마다 다르고 반마다 자율적으로 주차를 정하겠죠. 근데 아이들의 흥미에 따라 따라가다 보니까 몇 주를 진행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라면 아이들하고 초반에 그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설정을 미리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야 조금 계획성 있게 나갈 수 있거든요. 물론 우리는 뭐 계획성 있게 못 나가는 부분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도 이 기간에는 일을 이렇게 진행하겠구나 라는 계획성을 가져갈 수 있고, 특히 교사는 프로젝트 기간 동안 준비할 게 너무 많은데 너무 계획성 없이 무분별하게 나가다 보면 교사가 너무 지치고 힘이 빠져요, 몇 달 동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간 설정을 이제 초반에 아이들하고 같이 유아주도로 정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만약에 제가 이야기한 방법대로 한다면 이거나 기간은 나오기 마련이에요. 기간이 나오면 이제 또 정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할지를 정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5주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우리 반은 결정이 되었다, 이랬을 경우엔 어떻게 돼요? 1, 2, 3, 4, 5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면이 대부분 1주는 뭐예요? 시작 단계예요. 자,
5주는 그럼 뭘까요? 마무리 단계죠. 근데 이렇게만 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시작인데 월요일부터 시작이잖아요. 우리에겐 5일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아주 짧아요. 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시작 단계를 이렇게 하다가 거의 2주 한 화요일까지가 시작 단계로 많이들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이때 뭐 또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이런 게 끼다 보면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남는 기간이 전개 기간인데 여기가 전개 기간인데요. 마무리를 먼저 볼게요. 마무리가 5주에 마무리가 되는데 마무리를 하는 날이 있어요. 프로젝트는. 왜냐하면 프로젝트는요. 마무리에 뭔가를 해. 뭔가를 꼭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뭔가 하기 위한 시간을 거의 나중에 얘기해 드리겠지만 거의 저는 목요일로 잡는데 그 이유가 있는데요. 어쨌든 목요일로 잡는다. 그러면 이 마무리에 대한 준비를 어느 세월에 해요. 월요일부터 뭘 할까 하고 애들하고 얘기 나누면 이미 너무 늦어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만약에 마무리 5주째 들어가죠. 그러면 4주 한 화요일에 이미 아이들하고 우리 마무리 어떻게 무엇을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미 나눠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수요일부터 4주 수요일부터 나는 마무리 준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4주 화요일부터 마무리 준비 들어가고 여긴 진짜 마무리 해야 되니까 여기가 마무리에 들어가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남는 기간이 사실 2주 조금하고 3주하고 4주 조금밖에 전개 기간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걸 조금 뒤에서부터 해서 타이트하게 준비하는 방법도 있지만 전 좀 아이들 막 이렇게 푸시 많이 해서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준비에 대해서는 좀 여유롭게 잡는 스타일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전개 기간이 여기가 들어간다는 거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딱 봤는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되게 좀 많고 아이들이 놀이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전개 기간이 너무 짧아. 이러면 빨리 선생님이 생각을 하셔서 이걸 7주로 수정을 하셔야죠. 그리고 아이들하고 기간 설정을 같이 할 때 있잖아요. 교사가 이런 걸 안내해 줘야 돼요. 애들한테. 얘들아 우리가 지금 뭐 이번 첫 주는 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이게 알아보는 거를 할 거야. 그리고 마무리를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마무리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서 그거 준비하는 시간에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여기 뭐 달력표를 보여주면서 애들한테 말해야 되거든요. 뭐 4주 이때부터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놀이할 시간은 이때가 있어. 그런데 너희들 이때만 돼도 괜찮니?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기간 설정을 유도를 하는 거죠. 교사가 이게 작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7주로 늘리거나 8주로 늘리거나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미리 기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아이들하고 기간 설정을 할 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을 사실은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기간 설정을 할 때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되게 주의할 거 많죠? 우리가 5주나 7주 뭐 이런 식으로 기간 설정을 해요. 근데 원에서 만약에 이 원 스타일에 따라서 기간 설정을 무조건 이때 하세요 하는 원이 아니고서야 이런 원인 경우 프로젝트 시기를 밤마다 다르게 하고 밤마다 자율적으로 하는 원인 경우에는요. 언제를 설정하는 게 좋냐면 여러분들 행사 어떤 공휴일 같은 거 있죠. 저는 최대한 이런 게 끼는 날을 프로젝트 기간에 섞이지 않도록 노력을 합니다. 왜냐면요. 이런 게 끼면 우리의 소중한 놀이할 시간이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날이 길게 끼면 낄수록 아이들의 흥미도가 굉장히 다른 걸로 바뀌어서 와버려요. 특히 공휴일 같은 거, 행사 같은 게 있으면 아이들이 갑자기 그 행사 관련된 거나 공휴일 관련된 걸로 관심이 싹 돌아서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관심과 흥미도를 계속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이런 놀이를 하면서 계속해서 흥미도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이렇게 조금 더 나아가도록 해야지 중간에 이런 거 껴가지고 아이들 흥미도를 흐트러뜨리게 하는 그런 기간을 저는 설정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참고해서 그렇게 기간 설정을 하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교사의 필수 사전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텐데요. 이 필수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요. 주제가 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주제를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제 프로젝트 진행 과정 방법 시작 단계 전에 이 주제 선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필수 사전 준비는 주제가 선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볼게요. 자, 처음에는요, 교사 주제망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제망 뭔지 다 아시죠?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우리 반이 민들레에 대해서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랬을 때 나는 민들레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떠오를까 해서 교사가 막 브레인스토밍해서 막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적어보는 것까진 좋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거를 추천하는데, 교사가 유목화를 꼭 해보세요. 유목화는 어떤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분류학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민들레에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자라날까? 또 민들레는 구조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구조를 이렇게 다 적어보고, 성장 과정 적어보고, 그리고 민들레는 어떤 환경에서 잘 자랄까? 해서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보고, 이런 것들이 유목화에서 분류하는 건데, 이거를 왜 하냐면요, 선생님들. 아이들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하는 게 브레인스토밍이에요. 자, 브레인스토밍 이제 생각 나누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그 다음에 유목화로 들어가거든요. 제가 그 다음 영상에서 얘기를 자세히 해드리겠지만, 근데 유목화 연령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는데요. 교사가 미리 유목화해서 생각을 자기 머릿속에 이걸 정리해 놓으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요, 한쪽으로만 쏠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짜 수업 시간에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계속 지금 뭐만 말하냐면요, 하늘, 땅, 뭐 잔디, 뭐 이런 것만 계속 말해요. 그러면 교사가 이때 한번 툭 건드려 줄 수 있어요, 아이들을. 선생님은 뭐 민들레 하니까 민들레 새싹을 봤던 게 생각이 나네 해서 새싹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중에서 갑자기 생각나는 아이들이 그 다음에 다른 거를 말할 수도 있고, 약간 방향을 틀어줄 수도 있어요. 지금 환경에 대한 것만 계속 얘기했잖아요, 애들이. 그리고 또는 선생님은 어떤 민들레 꽃잎이 생각나,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의 머릿속에 이 구조가 들어있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교사 주제망을 먼저 짜보고요. 그 다음에 교사 예상 활동망이라는 거를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지금 영역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뭐 이야기 나누기는 뭐라고, 역할 쌓기에서 어떤 놀이 할 수 있고, 뭐 그리기, 조형, 협동은 어떤 게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영역이 놀이 중심에서 꼭 나눠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다양하게 어떤 놀이들을 우리가 프로젝트로부터 나올 수 있느냐를 교사가 미리 생각을 해서 이 관련된 놀이들을 여기에 하나씩 채워 넣으면서 지금 조금 예상 활동망을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게 좋아요. 왜냐, 아이들은요, 한쪽 놀이로만 쏠리는 경우가 있어요. 한쪽 놀이로만, 이것만 주구장창 매일 만약에 7주의 기간 동안 아이들이 이것만 5주 동안 해요. 그럼 교사가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기보다는, 만약에 저라면 교사가 이때 적절히 개입을 해서 우리가 협동 조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이거 관련한 거인 프로젝트와 관련한 어떤 새 노래를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거를 교사가 은근 끌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서 아이들이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의 머릿속에 이런 활동 예상안들을 미리 만들어 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지금 뭐 수학에서 좀 뭔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아이디어를 뭐 이런 놀이를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데, 조금 뭔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은 항상 이제 현실 불가능한 걸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고, 조금 뭔가 부족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선생님들은 온전히 아이들의 생각에서 막 계속 기다리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기다림도 중요한데요, 딱 눈치를 보면 얘가 지금 경험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이상 확장적인 생각을 못한다 한다가 탁 간파될 때가 있어요. 만약에 그랬을 때는 교사가 이런 지금 활동 예상안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다 한다면, 그러면 이 아이가 얘기한 거에 교사가 미리 생각했던 어떤 요소를 더해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게 교사의 머릿속에 탁 아이디어로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많이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이야기한 거에 교사의 소스를 버무려서 재미있는 놀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예상안을 해 놓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물론 경력자인 경우에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충분히 아이디어가 많으시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질문으로서 놀이를 끌어낼 만한 능력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초임과 적용력의 경우에는 더더욱이 머리가 새하얀 배치장처럼 된 다음에 생각이 안 나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생각이 안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은 준비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예상안을 통해서 어떤 준비를 하시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자원 목록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원 목록에는 1차 자원 목록과 2차 자원 목록이 있어요. 지금 1차는요,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다가갈 수 있는 거. 바로 이제 아이들이 실물로 접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1차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2차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거미 거기와 관련된 뭐 박사님이 계시다, 인적 자원이, 그런 건 1차에 들어가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2차적인 자원 목록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 될 거, 저는 요거 책, 사진 및 그림 자료, 영상 자료, 이걸 많이 보는데요. 왜냐하면 미리 주제가 정해지면 이 주제와 관련한 책들을 무진장 검색을 많이 해요, 저는. 그리고 다 사드려요. 근데 이런 경우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거미다. 그러면 거미가 들어간 제목의 책을 다 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목만 거미고 실상 열어봤을 때는 거미에 대한 게 없는 게 많거든요. 교사가 내용을 확실히 확인을 하고 주변 서점에 가본다거나 검색을 많이 해서 진짜 우리가 할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만 선정을 해서 그런 걸 주문하시고요. 그리고 영상 자료 같은 게 특히 과학적인 프로젝트 접근을 만약에 한다라면 영상 자료나 실물 영상 자료 뭐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애들한테.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조사를 하시는데 이거를요, 미리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일로 다 만들어서 이제 한글 파일로 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뭐에 관련된 거 주소, 뭐에 관련된 거 주소, 이렇게 다 만들어놔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뭐 하다가 이때 아이들이 지금 이거 많이 궁금한 것 같고 모르는 것 같네. 그러면 교사가 내가 이미 파일에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일을 열어서 그거에 관련된 걸 링크 딱 눌러가지고 애들한테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거를 다 세팅을 해놔야 돼요. 시작하기 전에 책이나 또는 이런 거 뭐 못하면은 진행하면서라도 준비를 계속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체험 학습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주제가 정해졌어요. 만약에 뭐 민들레다. 그러면 뭐 주변에 민들레 박물관이 있다, 꽃 박물관이 있다, 아니면 민들레가 많이 핀 현장 체험 학습지가 있다. 뭐 그러면 그런 것들을 교사가 다 알아보고 미리 섭외를 해야죠, 어떤 장소 섭외를. 그런데 이거를 짤 때는 내가 프로젝트 시작 단계에 갈 것인지, 전개에 갈 것인지, 마무리에 갈 것인지를 또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형에 따라서 달라요. 만약에 생물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생물체를 만약에 관찰한다. 생물체를 관찰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생김새나 어떤 그런 특징 또는 환경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저는 생뚱맞게 시적에는 안 넣을 것 같아요. 저라면은 만약에 한 번 여기에 뭐 비싸가지고 여기 한 번 갈 수 있다. 만약에 그랬을 때 저는 전기에 넣을 것 같아요. 전기에서 우리가 요 정도 시기쯤 되면 애들이 생김새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았겠다. 또는 아는 시기겠다. 알아보는 탐구하는 시기겠다 싶을 때 그거와 딱 맞는 현장 체험 학습지를 그 기간에 선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만약에 현장 체험 학습 갈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다라고 할 때는 그 현장 체험 학습지만의 특징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런 걸 할 수 있고 어떤 체험을 할 수 있고 어떤 거를 볼 수 있고 이런 거를 교사가 상세하게 체크를 해서 여러 군데 갈 수 있으면 여러 군데 가면 좋죠. 그러면은 체크를 해서 그거를 시작 단계에 가면 좋은지, 전개 단계에 가면 좋은지, 마무리 단계에 가면 좋은지 체크를 하셔서 잘 짜고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되죠. 이런 데는 예약을 하고, 그러니까 예약하기 전에 물론 원감님하고 원장님께 거기 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여쭤보고, 왜냐면 금액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다 마친 상태에서 이제 교사가 원하는 기간에 예약을 하고 이렇게 미리 정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때 돼서 막 하려고 하면은 붐벼서 꽉 차서 못 와요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거는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 안내에 대해서도 생각을 미리 해놓으셔야 돼요. 뭐 미리랄 것도 없지, 이제 놀이중심이니까 바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인 경우에는 원 형식에 따라서 다른데요. 프로젝트는 거의 이제 제가 여기 보여드렸죠. 거의 이게 들어가요. 주제 선정 이유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심 개념이 뭐 들어가는 원도 있고 안 들어가는 원도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원은 들어갔었고, 그 다음 자원 목록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뭐 도와주세요. 이건 뭐 안내글이에요. 이런 식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어떤 게 더 들어가냐면 이런 게 들어갔었어요.
교사 활동 예상안이 들어갔었어요. 또는 어떤 원인 경우에는 교사 주제망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요즘 놀이 중심이기 때문에 교사 주제망 필요 없고 안 나가도 되고 예상안은 더더욱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에 의해서 놀이가 이렇게 창안이 되고 그걸 진행하는데 굳이 이게 나가야 되냐라고 해서 이거를 저희는 없앴고요. 그래서 이것만 나가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제 선정 이유 뭐라고 그럴 거예요? 어디 인터넷에 떠도는 거 가져다가 그거를 똑같이 쓰는 거를 저는 정말 싫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제 선정 이유가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실제 놀이를 하는 상황에서요. 아이에 의해서 이게 뭐가 발견이 되었어요. 뭐가 발견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흥미로워하는 모습 있죠? 그거를 글로 나열해서 적으세요. 네, 아이들하고 뭐 어디 갔는데 또는 아이들이 뭐 이렇게 놀이를 하는데 갑자기 누가 선생님 막 이렇게 대화초도 넣으시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주제 선정 이유가요 생동감 있게 느껴져요. 선생님 이거 뭐뭐한 거 아니에요 하면서 애들이 하나둘씩 몰려들더니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실에 들어와서 아이들이 교실에 있는 뭐 자연과학책을 찾아보면서 이런 식으로 술술술술 이야기가 정말 실제 아이들에 의해서 나왔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주제 선정 이유가 나온다면 가장 좋고 선생님들도 가장 풀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마무리에는 이번 기회로 인해서 거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쓱 주제 선정 이유를 적으시면 되고요. 제가 왜 얘기해 드리냐면 선생님들 주제 선정 이유를 적을 때 이렇게 적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려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 아이들을 잘 관찰해야죠. 아이들이 관찰해서 아이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고 그런 거를 잘 기억을 했다가 또는 메모를 했다가 여기에 적으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돼요. 중심 개념은 나오는 곳도 있고 안 나오는 곳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인터넷 치시면 중심 개념이 어떤 건지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 개념은 솔직히 말해서 이거 지금 거미가 어떤 동물이다. 거미는 거미강, 거미목에 속하는 절지동물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미의 몸은 머리, 가슴과 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거미는요, 여러분들 곤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미는 곤충과 구분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중심 개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교사가 아이들하고 함께 알아보고 싶은 어떤 목표나 목적이라고 봐도 저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도 있게 이 주제를 알아봤을 때 어떤 것까지의 개념을 아이들이 획득할 수 있느냐 이걸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안내가 나가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교사가 미리 준비해야 될 거는요. 그래서 나는 어떤 전개를 할 것인가, 과정을 선택할 것인가도 중요하고 당장 지금 다음 주에 나는 어떻게 프로젝트를 할 것인가를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주는요, 아이들의 흥미에 의해서 흘러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프로젝트에 어떤 형식이 있어요. 시작 단계 형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월화수목금 있으면 이 날짜별로 무엇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때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교사가 미리 짜놓으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이 시작 단계는요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아이들에 의해서 아무리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브레인스토밍이나 이런 거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미리 짜놓는 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짰냐면 이렇게 교사형 주안을 저는 짜놨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지금 거미 생각 모으고 관심 갖고 활동 계획 및 질문을 공유하기 이런 식으로 제가 할 걸 딱딱 나눠서 해놨고 이때는 제가 50% 아이들하고 진행할 때라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대집단으로 아이들하고 뭐 유목화는 언제 할 거고 아유 실습생이 와가지고 이런 게 적혔네. 자, 인별통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건 언제 할 거고 이런 거를 다 저는 생각해놨고 이거가 중요해요. 자, 지금 이거 제가 막 할 일들 적어놨거든요. 이거 뭐 어떻게 뭐 할지 이런 거 적어놓고 내가 만들어서 준비해야 될 것들 막 이런 걸 적어놨어요. 이런 거를 딱 교사가 계획적으로 적어놓는다면 본인이요 지금 준비할 때 체크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고요. 그리고 첫 주에는 여러분들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안내해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목록화해서 자기가 할 일을 목록화했다가 하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작 단계뿐만 아니에요. 전개 과정 내내
이런 것들을 교사가 자기만의 표를 뽑아서 미리 메모를 해서 적고, 그래서 이날은 뭐라고 뭘 할지를 미리 머릿속에 숙지해 놓은 상태에서 교실에 들어가야지 혼란스럽지 않아요. 프로젝트는 굉장히 정신없고 바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리 계획해 놓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프로젝트 기간 설정 그리고 교사의 필수 사전 준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 영상에서 도움 많이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바로 다음 영상으로 제가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영상에서는 프로젝트 진행 과정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